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살아가는 기쁨, 필살기 채널의 최 선생입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때로는 혼자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다이빙 리조트에 온 다른 다이버와 임의로 조인을 해서 스쿠버 다이빙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그런 인연으로 가까워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에서 정말 오랜만에 들어오신 김 강사님, 어드밴스드로 5,000 로그를 채워보겠다는 마닐라의 동방물패님과 함께 아닐라오의 샤크 다이브 리조트에서 다이빙을 진행했습니다. 각자 와서 한 팀이 된 다이빙 동료들이죠.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강사가 된 이후 다이빙 때마다 가지게 되는 묘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함께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챙기게 된다는 점이죠.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이 보이면 찾아가서 확인하게 되고 공기방울의 흐름이 이상해도 자꾸 신경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오늘의 다이빙은 그런 마음의 부담이 하나도 없는 펀다이빙입니다. 다들 저보다 다이빙을 잘하시는 분들이니 오랜만에 진짜 펀다이빙을 하는 기분이네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다이빙 포인트는 솜브렐로 섬 옆에 위치한 베아트리체 락입니다. 아닐라오의 많은 다이빙 포인트 중에 조류 난이도 최상급을 자랑하는 수중 봉우리인 이곳은 작은 봉우리 지역이지만 다양한 채널과 월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큰 바다로 열린 공간이라 험난한 조류가 변화무쌍하게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믐이라 큰 기대 없이 온 베아트리체. 가까이 접근하니 물이 끓고 있습니다. 보통 조류가 아님을 바로 감지할 수 있었죠. 일단 시야를 확인해보니 7m 밑의 봉우리 끝은 확연하게 보이고 15m대의 능선 라인도 눈에 들어옵니다.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네거티브 입수를 선택합니다. BCD의 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뛰어들자마자 수심 20m대로 전력을 다해 나아가는 방식이죠. 뛰어들자마자 엄청난 욕조류가 느껴집니다. 모두들 머리를 숙이고 전력을 다해 핀을 쳐나갑니다. 불과 2분도 안 걸린 입수 다이빙에 공기를 50바나 소모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25m 지점의 계곡을 방패막이 삼아 흐르는 조류를 따라 나아갑니다. 물고기들조차 조류에 휩쓸려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고 있네요. 그렇게 진행하는 동안 하강 조류가 엄청난 압력으로 우리 팀을 누릅니다. 그리고는 바로 역조류를 또 만납니다. 배출된 공기방울이 수직으로 꺾여 나가네요. 하강의 역에 더 이상 전진은 불가능할 것 같아 방향을 틀자마자 이번엔 상승 조류가 몰아칩니다. BC의 공기를 빼고 전진하려는데 또다시 하강, 이른바 세타키 조류가 몰아쳤습니다. 순조류, 역조류, 하강의 상승 조류가 골짜기 하나를 건널 때마다 바뀌면서 몰아칩니다. 베아트리체의 진면목을 여실히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잠깐 순조류를 타고 쉽게 가나 했더니 또 무지막지한 역조류가 칩니다. 리드하던 김 강사님이 포기하고 돌아가자는 사인을 내는 순간 동방불패님이 역조류를 치고 나가네요. 뭘 하시려는지 바로 감잡았습니다. 조류에 떠내려가기. 날아가는 동방불패님을 뒤로하고 우린 또 조류에 순응하며 능선을 타고 갑니다. 첫 다이빙은 베아트리체의 참다운 즐거움을 마음껏 만끽한 다이빙이었습니다. 하지만 세탁기 조류와 입수 시의 강한 욕조류 때문에 총 다이빙 시간은 28분밖에 안 되어 아쉬움이 남았네요. 다이빙을 마치고 나와서 서로 너무 재미있었다며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는데 가이딩 강사이신 김 강사님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펀다이빙으론 들어가지 않는 포인트가 있는데 한번 가시겠냐고. 조류 다이빙 좋아하시면 꼭 한번 가볼 만한 곳이긴 한데 중급자에게도 권하지 않는 약간 위험한 곳이라고 합니다. 포인트 이름은 바브라 사다리였습니다. 하강에서 잘못 밀리면 바로 40m에서 50m까지 날아가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두 바로 동의하고 그곳에서 두 번째 다이빙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계곡을 넘자마자 보이는 모든 물고기들이 바닥에 붙어서 머리는 수면 쪽을 향한 채 꼬리를 빠르게 젓고 있습니다. 하강 조류입니다. 우리는 적당히 하강을 맞아가며 수심 25m 지점의 월로 향해서는 절벽면에 바짝 붙어서 나아갑니다. 슬슬 밀어주는 기분 좋은 조류를 타고 머리 위로는 하강 조류를 흘려보내며 전진하고 있는데 제 고프로에 찍히는 것이 없네요. 일단 날씨도 안 좋은 상황에서 깊은 수심에 절벽면에 붙어 있으니 적절한 광량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고민하다가 고난의 길로 나아갑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확보해야 하니까요. 물고기들도 힘들어하는 하강을 때려맞으며 계속 전진합니다. 계곡 지형이 정말 멋지긴 한데 하강을 계속 맞으며 이동하니 힘들긴 하네요. 멋진 지형을 감상하며 나아가다 보니 하강 조류가 좀 약해지고 모래 지형이 마치 스키장처럼 펼쳐집니다. 시야만 조금 더 좋았다면 정말 감동스러울 만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멋진 풍경을 만나자마자 역조류가 심하게 우리를 밀어댑니다. 이 슬로프를 넘어서면 더 멋진 곳이 있을 것만 같은데 도저히 뚫고 갈 만한 조류가 아니라서 우리는 또 방향을 들어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아름다운 산호와 각종 수중생물이 한껏 어우러진 공간에 잠깐 넋을 잃고 있을 무렵 또다시 하강조류가 밀려듭니다. 김 강사님이 왜 초보자들하고는 여기를 오지 않는다고 하는지 온몸으로 깨달을 수 있었던 다이빙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래 슬로프와 계곡 지형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각종 산호와 수중생물로 가득 찬 보석 같은 포인트였습니다. 세 번째 다이빙은 마크로 촬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포인트인 코알라입니다. 입수하자마자 바로 누디가 눈에 띄네요. 불가사리에 새우가 붙어 있다고 알려주셔서 열심히 살펴보는 동방불패님. 하지만 우리의 나이든 눈에는 잘 안 보이죠. 아쉬움에 돌아서는데 수줍은 곰치가 우리를 반겨줍니다. 그 이후 잠깐 사이에도 다양한 종류의 많은 누디 브랜치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친구들은 사이즈가 좀 커서 보기가 수월하네요. 그렇게 알록달록 누디에 빠져서 유영하던 중 사냥을 나온 곰치를 발견합니다. 멋진 장면 하나 건지나 싶어 계속 찍어봤는데 이 친구의 사냥 실력이 별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먹이 활동을 건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보기 좋은 일이죠. 다들 누디 때문에 최대한 바닥에 붙어서 다이빙을 진행하고 있네요. 그렇게 다이빙을 마치고 샤크 리조트로 돌아오니 최 대표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다이빙 리조트이다 보니 다이빙 다녀올 때마다 마중을 나와주시는 모습은 더더욱 보기 좋네요. 다이버가 들어왔는지 나가는지도 모르고 눈에도 안 보이던 어떤 리조트들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쯤에서 샤크 다이브 리조트를 좀 칭찬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일단 방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침대 옆에 협탁을 두어서 폰을 충전한다거나 할 때도 좋고 식당 메뉴나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이렇게 정리해놔서 한 번에 이해가 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선반은 장비를 나누어서 정리해두기 좋죠. 여긴 충전구역, 여기는 옷, 그리고 이 선반 밑에는 가방을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음식은 당연히 좋습니다. 게다가 열과 성을 다한다는 느낌이 들죠. 게다가 음식이 부족한 경우도 없습니다. 잘 교육된 직원들은 항상 웃는 얼굴로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리 쫓는 기계까지 사두셨더라고요. 손가락에 닿아도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아지들도 교육을 잘 받아서 식당 내부로는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곳이 마지노선이죠. 장비를 싣고 정리할 수 있는 수조도 이렇게 큰 사이즈로 4군데나 되고요. 다이빙을 다녀오면 항상 깨끗한 물을 새로 받아놓습니다. 저녁엔 물을 빼죠. 장비를 정리하고 바로 앉아 쉴 수 있는 장소도 있고 바로 샤워할 수 있는 4개의 샤워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2개는 온수가 공급되죠. 아무리 한여름이라도 온수를 쓰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걸 잘 파악하고 만든 것 같습니다. 장비는 여기에다 말리지만 밤이 되면 직원들이 모든 장비를 장비실 내부로 옮깁니다. 도난 사고는 없었지만 그래도 염려가 돼서 옮긴다고 하네요. 고객의 장비를 자신들의 것처럼 여겨주는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이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최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손님에 대한 마음가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날씨 보기 워낙 안 좋아서 첫날 다이빙을 마치고 나왔는데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아직 우기도 아닌데. 샤워를 마치고 커피가 마시고 싶었지만 제 방에서 식당까지 가기가 무섭더라고요. 수건이라도 뒤집어 쓰고 가야 하나 싶은 마음에 방문을 열었더니 이렇게 우산이 걸려 있습니다. 우산 하나로 이렇게까지 감동을 받아보긴 또 처음입니다. 주위를 보니 손님이 있는 모든 방 앞에는 이렇게 우산이 걸려 있더군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운영하는 리조트가 어떤 곳일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쏟아지는 비에 옷깃하나 젖지 않고 식당에 와서는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십니다. 마음의 향이 입혀진 커피 한 잔을 들고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뭔가 모를 뭉클함을 느낍니다. 둘째 날 다이빙은 마이니 코너에서 시작했습니다. 수심 15m에서 30m대에 이르기까지 멋진 산호와 슬로프 지형이 펼쳐지는 이 포인트는 원래 조류로도 유명합니다. 우리는 어제의 조류를 기대하고 입수했는데 그냥 평범한 조류를 만났습니다. 바다는 정말 변화무쌍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멋진 곰치 선생도 만나고 랍스터 영감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깨달았지만 고프로보다는 역시 카메라가 화질이 좋다는 것. 좀 편하게 살아보려 했는데 안 될 듯합니다. 앞으로는 꼭 카메라를 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더 멋진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류가 없으니 좀 더 찬찬히 주변을 훑어볼 수 있는 여유는 생기더군요. 역시 마이니 코너는 산호도 산호지만 지형이 멋진 곳입니다. 여기저기 솟아있는 작은 봉우리들, 내려꽂히는 절벽 지형에는 곳곳에 계곡을 형성하여 절대 단조롭지 않습니다.
여기도 바다뱀이 사냥을 하고 있네요. 이 친구도 성공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만나면 뭔지 모를 활력을 느낍니다. 이런 생명의 역동성이 바다의 건강함을 알려주는 것 같아서 더욱 기분이 좋아지네요. 장쾌한 지형과 건강한 생명 활동을 보고 나와서인지 저도 모르게 가슴이 후련해지는 다이빙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이빙은 김 강사님의 쿡방이 진행되는 버블 포인트입니다. 언제나 들어오면 마음이 깊은 자리까지 되짚게 되는 버블 포인트에서 김 강사님이 계란을 삶아주신다고 합니다. 원래는 절벽 지형을 타고 계곡을 건넌 뒤 버블 포인트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다이빙 코스인데 이날은 먼저 계곡으로 직접 가서 이렇게 계란을 모래 속에 묻고 다이빙을 진행했습니다. 저도 이 포인트를 꽤 다녔었는데 이곳은 비정상적으로 뜨겁더군요. 손가락을 넣어봤다가 화상 입는 줄 알았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돌까지 올려놓은 후 우리는 월지형으로 나아갔습니다. 옐로우 스네퍼의 스쿨링을 만났네요. 모든 수중생물이 아름답지만 이 옐로우 스네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색 때문에 그럴까요? 이 친구들이 이 절벽 다이빙 내내 제 주변을 돕니다. 그리고 저는 또 속으로 되뇌이죠. 나는 내 친구야. 나는 절대로 너를 해치지 않아. 옐로우 스네퍼들과 함께 한참이나 유영을 즐기다 20분 만에 계란을 묻어놓은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밑으로 떨궈도 안 깨지는 걸 보니 잘 익은 듯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버블 포인트의 참다운 매력이 있는 모래 지형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고요히 명상에 잠깁니다. 내 자신이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조용히 호흡합니다. 시간이 멈춥니다. 내가 세상에 두고 온 모든 시름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무아지경에 빠진 제게 김 강사님이 조용히 웃음 지으며 상승 사인을 냅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나와보니 비가 내리고 있네요. 배에 올라 계란을 확인합니다. 정말 잘 익었네요. 바닷물에서 삶아져서인지 껍질도 잘 벗겨집니다. 소금도 간장도 없이 그냥 한 입 물어버립니다. 묘한 짭짤함이 느껴지고 적당히 완숙된 계란의 고소함이 비린내 없이 전해집니다. 다음에 오면 꼭 다시 해먹어 봐야겠네요. 그렇게 돌아가는 길, 비가 더 거세지고 바람도 거칠어집니다. 세 번째 다이빙은 성당 포인트를 생각했었는데 날씨와 역조류 때문에 입수 후 포인트 접근에 실패해서 저수심 지역만 살짝 돌다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크라운 아네모네 피쉬 가족과 파이프 피쉬 한 쌍을 발견한 소득은 있었죠. 오랜만에 정말 펀다이빙다운 다이빙을 즐겼던 이틀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김 강사님의 정해진 일정이 있어서 더 오래 함께 할 수 없음이 안타까웠네요. 건강한 생명력으로 가득 찬 바다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던 최 선생입니다.